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사례 문제로 또 출제가 돼요. 사례 문제가. 사례 문제는 고정적이에요. 정해져 있어요. 이런 사례가 나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을에게 증여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비진이 증여할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을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겠죠. 왜냐하면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뭐 한 거예요? 유효한 거니까요. 다만 예외적으로 을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으면 무효니까 이때는 뭘 취득하지 못하죠?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겠죠. 그죠? 동의하시죠? 그죠? 진양의 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뭐죠? 무효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자, 여기서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악이 알아도 무효고 또는이죠. 알 수 있어도 무효잖아요.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무효니까 원칙적으로 유효하기 위해서 을은 선이 모르고 and 거기다가 뭐까지 있어야 돼요? 무과실까지 있어야 그때 비로소 유효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생겨야죠. 원칙이 더 어렵잖아요. 원칙이 더 경우의 수가 좁잖아요. 알아도 무효고 거기다가 알 수 있어도 무효니까 유효하기 위해서는 모르고 더불어서 플러스 뭐까지 있어야 돼요? 무과실까지 있어야 되잖아요. 원칙과 예외가 뒤바뀌어 있는 거 아닌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는 것은 상대방은 선이고 무과실임을 추정받는다는 의미인 거예요. 따라서 을 스스로가 자신이 선이고 무과실임을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에서 원칙이 뭐 한 거예요? 유효한 거예요. 따라서 만약에 갑이 을에게 돌려받으려면 갑이 요 표의자가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던 사실을 입증해야지만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진이 아닌 의사표시 원칙적으로 뭐 한 거예요? 유효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시죠? 표준들 왜 이렇게 힘들어 보여요? 너무 길어서요. 자, 그 다음에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계하러 병한테 팔아먹었어요.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줬을 때 이 병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제3자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이 제3자가 우리를 아주 많이 괴롭히게 돼요. 여기서 이걸 보기 전에 먼저 하나 정리를 해볼게요. 첫째, 무효가 됐을 때 제3자는 어떻게 되느냐? 원칙적으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효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제3자가 선이든 악이든 따질 필요 없이 뭐 받지 못해요? 보호받지 못해요. 이게 뭐예요? 원칙인 거예요. 다만 예외적으로 제3자가 선이라면 모르다면 보호받는 경우가 있는데 예외적인 건데 지금 배우고 있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 비진이 표시와 조금 이따 공부할 통정허위 표시죠. 통정허위 표시 두 가지만 예외적으로 선의 제3자를 보호를 해요. 이것도요, 조심할 게 뭐냐면 무효는 원칙적으로 제3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수험생분들이 선량하셔서 그런지 누가 보호를 못 받고 피해를 입는다 그러면 굉장히 그거를 불편해하세요. 자꾸 뭐 하려고 하냐면 심정적으로 그 사람을 보호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자꾸 뭐 하게 돼요? 잘 틀려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3자는 원칙적으로 전혀 보호받지 못합니다. 비진이 표시하고
통정허위 표시만 제3자가 선인 경우에 뭐래요? 보호를 합니다. 일단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요거 가지고 문제를 못 풀고요. 또 뭘 알아야 되냐면 차단료라는 개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차단료. 이건 뭐냐면 A에서 B로, B에서 C로, C에서 D로, D에서 E로 막 권리가 넘어갔어요. 근데 누군가가 중간에 어떤 이유로 인해서 권리를 취득했다면 요 권리를 취득한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법률 관계가 뭐가 되냐면 차단이 돼요. 차단이 되기 때문에 요쪽 사람과 요쪽 사람이 뭐가 돼버려요? 분리가 돼버려요. 그래서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에 D는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항상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을 우리가 뭐라 하느냐면 차단료라고 해요. 이해되시나요? 자, 우리가 아까 제가 이런 거 했죠. 첩계약을 했어요.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첩계약을 하면서 강남에 있는 빌라를 주기로 해서 등기해줬더니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등기를 해주면 병은 선이든 아이든 불구하고 뭘 취득해요?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했죠. 왜 그러냐면 불법 원인기부배니까 돌려줄 필요가 없고 을이 확정적으로 뭘 취득하게 돼요?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요 을을 기준으로 해서 법률관계가 뭐가 돼버려요? 차단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후에 취득하는 사람은 선이든 악이든 불문하고 뭘 취득하게 되는 거예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문제를 푸실 때 조심할 게 뭐냐면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냐 물어보면 앞사람을 좀 보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누가 소유권을 취득하냐 물어보면 그 사람만 쳐다보고 있거든요. 앞사람을 봤더니 이 앞사람이 뭐가 있대요? 소유권이 있다라고 판단된다면 그것은 뭐든지 간에 얘는 뭐예요? 선악불문하고 뭘 취득하는 거예요?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근데 앞사람을 봤더니 얘가 소유권이 없대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병은 선이라 하더라도 뭐 받지 못해요? 보호받지 못하고요. 다만 소유권이 없는 이유거나 비진입 표시거나 통정허위 표시면 얘는 뭐이면요? 선이면 뭘 취득하는 거죠?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게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게 민법 전체의 전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만 생각하셔서 내 것으로 만들면 많은 부분이 뭐가 되냐면 해결이 돼요. 자, 그럼 보자고요.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냐 물어보면 누구부터 보라고요? 앞사람부터. 근데 을이 원칙에 따라서 뭘 취득했대요? 소유권을 취득했대요. 그럼 뭐가 생기는 거예요? 차단료가 생기니까. 이때는 병은 선이든 악이든 따질 필요 없이 항상 뭘 취득하는 거예요?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근데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냐 물어봤더니 앞사람에게 뭐가 없대요? 소유권이 없대요. 왜냐하면 비진입 표시고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럼 이때는 뭐예요? 선이어야 소유권을 취득하고 악이면 뭘 취득하지 못하는 거죠?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감 잡히시죠? 그죠? 이것도요, 별로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대충 머리로 감만 익히고 있으면 나중에 문제 풀 때마다 헷갈려요. 이것도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저처럼 한번 어떻게 따져보세요. 따져보셔가지고 요런 얘기구나라고 딱 캐치만 하면 나중에 다시 보더라도 헷갈리지도 않고 잊어버리도 않으니까 한 번만 꼭 따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이고요. 자, 이제 65페이지 하단에 있는 대표 예제를 풀어볼 거예요. 비진입 표시가 란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비진입 표시는 진야 표시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서 한다는 점에서 착오와 구별된다. 맞죠? 모르고 하는 거, 알면서 하는 것은 뭐예요? 진야형사 표시 거짓말이죠. 2번. 부동산 매매에서 비진입 표시는 상대방이 선이며 과실 없는 경우 하나여 유효하다. 맞나요? 원칙적으로 유효하기 위해서 상대방은 뭐 해야 돼요? 선이이고 어떻게 해요? 무과시해야 되니까 2번 지문은 뭐죠?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3번. 비진입 표시의 무효는 선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맞는 지문이고요. 4번.
대리인이 오직 자기 이익만을 꾀할 목적으로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 비진위 표시에 관한 규정이 유추 적용될 수 있다. 맞는 지문인데 이거는 우리가 대리에서 할 거예요. 대리에서 설명드릴 거고 한 가지 주의하실 것은 우리 민법 규정은 자유롭게 유추 적용된다는 것도 기억해 두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유추 해석 금지 원칙 유추 적용이 금지되는 것은 형법에서나 그런 거예요. 우리 민법은 자유롭게 유추 적용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민법 지문에서 이러이러한 규정이 유추 적용될 수 있다 그러면 무조건 뭐예요? 맞는 지문이고요. 자세한 의미는 우리가 언제 할 거냐면 대리에서 할 거예요. 5번. 강박에 따라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 피해자는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원하지 않았으나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비진이 표시가 된다. X가 되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진정으로 줄맘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답은 뭐죠? 5번이 됩니다. 끝입니다. 자, 이제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죠? 통정 허위 표시가 나옵니다. 지금 의사표시 들어왔는데요. 진의하는 의사표시는 잘 냅니다.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한 80-90%의 출제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지금부터 보려고 하는 통정허위 표시는 반드시 냅니다. 안 내는 애가 없어요. 그래서 통정허위 표시도 반드시 내고요. 물론 한 문제짜리고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해요? 반드시 극복해야 될 문제고요. 실제로 통정허위 표시에 대해서는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정확하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108조가 나오는데 조문은 간단하죠. 의의는 이렇습니다.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됐음을 알면서 했어요. 이것도 뭐예요? 거짓말이죠. 그래서 뭐예요? 허위 표시라는 말이 나오는 거고. 다만 진의한 의사표시의 다른 점은 상대방과 통정, 짜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짜고 하는 거짓말이 뭐예요? 통정 허위 표시예요.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상대방과 짜고 하니까 상대방은 반드시 알고 있겠죠? 항상 무슨 해석을 해야 돼요? 자연적 해석을 해야 되는 거니까 항상 뭐가 돼요? 무효가 되는 거죠. 예외 없이. 다만 이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 모르는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하냐면 대항하지 못해. 108조를 볼게요. 1항.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2항. 전항의 의사표시 무효는 누구한테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끝이죠, 그죠? 의의는 뭐 설명드릴 게 없고 핵심 판례가 나오죠. 이 핵심 판례가 또 최근에 잘 나옵니다. 이 판례가 긴데 아까 했던 판례예요. 뭐냐면 학교 사건이에요. 자, 아까 이랬죠. A라는 학교가 있는데 A라는 학교가 있는데 K라는 은행으로부터 뭐 받을 수 없어요? 대출을 받을 수가 없어서 갑등 교직원들을 내세워가지고 대출을 뭐 했어요? 신청을 했다. 기억나시죠? 그죠? 근데 아까는 교직원들이 뭐 했어요? 재판에서 졌어요. 왜 그랬냐면 요 교직원을 기준으로 따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것이 비슷한 사건이 또 벌어졌는데 이번에는 변호사가 뭘 기준으로 했냐면 학교를 기준으로 따져본 거예요. 학교를. 자, 지금 이제 누굴 가지고요? 학교를 가지고 따져봅시다. 그죠?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학교는 누가 대출을 받고 싶은 거예요? 학교 자신이 대출을 받고 싶은 거죠. 그죠? 근데 외부로는 누구를 내세웠어요? 갑든 교직원들을 내세웠죠? 이렇게 따지면 명백히 의사표시가 뭐가 돼 있어요? 불일치되어 있죠. 학교를 기준으로 하면. 물론 학교도 그 사실을 어떻게 해요? 알면서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은행의 행위를 보자고요. 은행은 그냥 알면서 냅둔 정도가 아니라 대출금을 누구한테 줬어요? 학교에다가 직접 줬고요. 학교로부터 이자 원금을 어떻게 해요? 받고 있었다면 이거는 아는 것을 넘어가지고 둘이 뭐 한 거예요? 짜고 한 거예요. 따라서 상대방과 뭐죠? 통정을 한 거죠. 따라서 이것은 통정허위 표시로서 어떻게 해요? 무효인 거예요.
따라서 교직원들은 뭐 할 필요 없는 거예요? 돈을 갚을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끌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남의 이름으로 타인의 이름으로 대출받은 사건은 두 가지 판례가 있는 거예요. 첫째, 뭐는 아니에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아닌 거예요. 돈 갚으라는 얘기고. 두 번째, 뭐는 있어요? 통정 허위 표시이긴 한 거예요. 따라서 통정 허위 표시로서는 뭐예요? 무효니까 뭐 받을 필요 없어요? 돈을 갚을 필요가 없는 거고. 이렇게 결론이 달라지는 이유는 뭐예요? 누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의사표시를 해석했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뭐예요? 달라지게 된 거니까 두 판례가 뭐가 아니에요? 모순된 것은 아닌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두 판례를 시험 문제 잘 내요. 그래서 비진이 표시로서 무효다 그러면 뭐예요? X. 그죠? 통정어의 표시로서는 무효다 그러면 뭐예요? O. 이렇게 되는 거니까 헷갈린다면 뭐라도요? 결론이라도 꼭 기억해 주세요. 그죠? 타인의 힘으로 대출받는 것은 뭐가 아닙니까?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아닙니다. 다만 뭐이긴 합니까? 통정허위 표시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판례 결론만 읽어볼게요. 결론을 읽으면 뭐 약속엄이라 나왔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결론 보시면 원고가 공동 발행일로 되어 있는 이 사건 약속엄 중 언급 명령인 부분은 피고의 양해하에 그에 따른 채무 부담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기재 작성된 것에 불구하고 따라서 원고의 이 약속엄 공동 발행행위는 통정허위 표시에 해당하여 뭐예요? 무효의 법률행위다. 약속업이라는 건 안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죠? 타인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는다로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결론을 꼭 기억해 두시 바래. 그 다음에 구별 개념이 나오는데 이 구별 개념은 아마 다음 주에 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먼저 통정허위 표시부터 봐야 되고요. 이것도 중요하고요. 우측에 보시면 이제 바로 뭐로 들어갈 거냐면 요건으로 들어갈 겁니다. 1번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그죠? 넘기셔서 2번 의사표시가 불일치돼야 된다. 3번 불일치됐으면 표의자가 스스로 어떻게 해요? 알고 해야 된다. 까지는 무엇과 똑같아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와 똑같고 다른 것은 3번 상대방과 통정이 있을 것이죠. 다시 말하면 짜고 하는 거짓말이 뭐예요? 통정 허위 표시고요. 5번 왜 그딴 짓을 했는지 이유나 동기는 뭐예요? 묻지 않습니다. 그 다음 3번에서 이제 뭐가 나옵니까? 효과가 나옵니다. 자, 이 통정 허위 표시에 대해서는 판례는 잘 안 내요. 뭘 내냐면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리는 사례를 가지고 문제를 냅니다. 통정 허위 표시는. 그래서 이 효과 부분을 사례 가지고 정리할 건데요. 사례는 고정적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 사례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한 가지 사례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먼저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런 사례를 냅니다. 그러니까 사례도 같이 기억하는 거죠. K라는 사람이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줬어요. 1억을 받을 돈이 있는 채권자예요. 근데 갑이 돈을 갚아야 되는데 갚기 싫어요. 근데 안 갚으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요 A 건물에 대해서 K가 경매할 것 같아요. 강제 집행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을과 짜고 하지도 않은 매매를 한 것처럼 가장을 해서 갑이 을에게 등기를 해줬다. 이게 전형적으로 나오는 뭐죠? 통정허위 표시 사례입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이 가장 매매는 안 했죠. 근데 을과 짜고 한 거죠. 따라서 이거는 통정허위 표시로서 뭐예요? 무효인 거예요. 동의하시죠?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예요? 등기도 무효예요. 그래서 이거는 을 앞에 등기됐더라도 누구 거예요? 갑 건 거죠. 아직도 갑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소유권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냅뒀는데 갑자기 을이 문자를 씹어요. 카톡도 해도 확인도 안 하고 소문이 을이 자꾸 부동산 사무실을 들락달락거린대요. 그래서 갑이 어떻게 을을 잡아가지고 불안하잖아요. 야, 그때 그 건물 돌려줘. 그랬더니 이놈이 뭘 자식아 내가 너한테 샀잖아 라고 막 우겨요. 이랬을 때 갑이 스스로 법정에다가 소송을 제기해서 판사님 제가 이놈한테 진짜 판 게 아니라
짜고 판 겁니다. 따라서 요 매매가 무효고 등기도 무효니까 요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 주십시오. 라고 갑이 법정에서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가능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오는 것은 불법 원인급여라는 개념 때문이죠. 그죠? 자,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불법 원인급여로서 반환받지 못하려면 반사회적이야 하죠. 그러면 이 가장매매가 반사회적인가요? 자, 우리가 저번 주에 인간 본성에 관련해서 채무회피 했죠. 채무회피, 돈을 안 갚으려고 하는 행위는 뭐라고요? 반사회적이지 않죠. 갑이 왜 했어요? 돈 갚기 싫었어. 이것은 인간 본성에 바르니까 뭐가 아니에요? 반사회적이지는 않는 거예요. 따라서 반사회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뭐가 아니에요? 불법 원인급여가 아닌 거죠. 따라서 갑 스스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을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이 뭐예요? 가능한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기억할 논점이에요. 이해되시죠? 동의하시죠? 그죠? 표정이 어두우신 분 없죠? 그죠? 그 다음에 K는 그러면 뭘 하느냐? K도요. 갑과 을 간의 매매가 통정어의 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을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하는 건 가능해요. 다만 주의하실 것은 직접 말소를 청구하지 않고 갑을 대의해서 을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대의해서 통해서 한다는 말이 왜 그런지 우리가 나중에 할 거라는 걸 일단 참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문제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K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통정어의 표시를 주장하면서 을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하려면 K는 갑과 을이 짜고 했다는 사실을 뭘 해야 돼요? 입증해야죠. 그죠? 불가능하지 않나요? 그죠? 거의 불가능합니다. 솔직히 을이 양심선언 내가 짜고 했다 이렇게 하지 않는 한 뭐 K 입장에서 둘이 짜고 했다는 걸 대단히 입증하기가 어떻게 해요? 곤란하기 때문에 이게 별로 또 솔직히 K 입장에서는 필요도 없는 규정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따로 뭘 두고 있냐면 이러한 갑의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하고요. 사행위는 K와 같은 채권자가 취소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걸 우리가 채권자가 한다 그래서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사행위가 뭐냐? 사행위라는 말은 쉽게 말씀드리면 채무자가 재산을 도피시키는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채무자가 돈을 갚기 싫어서 재산을 도피시키는 행위를 뭐라 그래요? 사해행위라고 하고, 이러한 사행위는 채권자가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K 입장에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짜고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을의 등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말소를 청구하든지, 아니면 K는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을 사행이라는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고요. 사행이라는 이유로 취소하기 위해서는 굳이 짜고 했다는 사실을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요게 더 흔합니다. 요게.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같은 거 사실 때 이게 뭐죠? 등기부 등본 같은 거 떠보시고 좀 문제가 있다가 판단될 때는 이런 소송이 걸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끝이. 그 다음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병한테 팔아먹었어요.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이 병을 우리가 뭐죠? 제3자라고 하는데, 통정어의 표시는 무효지만 선의의 제3자에게 뭐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하므로 만약에 병이 선이라면
확정적으로 뭘 취득하게 돼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병이 모르고 샀다면 이제는 병에게 확정적으로 소유권이 기속되기 때문에 을도 갑도 K도 병의 등기에 대해서 뭐 할 수 없어요?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주의할 점은 제3자는 선임을 추정을 받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선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또 제3자는 선이이기만 하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과실까지는 필요가 없다는 것도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통정어의 표시 무효는 누구한테 대항하지 못해요? 선의에 제3자 대항하지 못하므로 제3자는 선이면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선임을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3자는 선임을 뭐 받아요? 추정받기 때문에요. 또 모르기만 하면 돼요. 선이기만 하면 돼요. 뭐까지는요? 무과실까지는 필요가 없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병이 또다시 정한테 팔아먹었어요. 팔아먹고 정한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요 정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전득자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 생각해 보자고요. 병이 선의에서 뭘 취득했어요?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뭐가 생겨요? 차단료가 생기죠. 그죠? 그러니까 정 어떻게 해요?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항상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돼요. 이것도요, 처음에 들으시면, 아우, 뭐, 복잡해, 거지같이 그렇게 되는데, 실제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계속 이제 우리 오프라인 수업을 들으시면, 요 사례는 아마 저하고 여러분하고 한 10대 번도 더 반복해야 될 중요한 사례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까지 일단 정리하시기 바라고. 그럼 제가 진도를 어디까지 나간 거냐면은, 69페이지 나번까지 나간 거죠. 그죠? 69페이지 나번. 전득자까지. 그죠? 나간 거고. 그럼 이제 다음 주에 뭐 하겠습니까? 요 제3제 개념하고, 그 다음에 뛰어넘은 거, 구별 개념해가 진도를 나갈 테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고,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